낡고 칙칙한 유기견 보호소의 한 구석.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은 개는 오늘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철창 속. 그의 털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듬성듬성 빠진 털 사이로는 오래된 흉터들이 얼룩처럼 박혀 있었다. 그림자는 진돗개와 믹스견의 혼혈로.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워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다. 6년, 그가 이 보호소에 갇힌 지 정확히 6년째 되는 날이었다. 수많은 개들이 입양되어 새 삶을 찾아 떠났지만 그림자에게는 단 한 번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사납다, 불길하다, 눈빛이 무섭다며 외면했고 어떤 이는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림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 버림받아 길거리를 떠돌았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인간의 잔인한 손길에 수도 없이 상처받았다. 특히 한쪽 귀는 어릴 적 누군가에게 맞아 찢어진 채 영원히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었다. 그림자는 이 보호소에서도 늘 혼자였다. 다른 개들도 그를 두려워했고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의 유일한 낙은 창살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하늘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 하늘만이 그에게 유일한 자유를 안겨주는 듯했다. 보호소에는 유나라는 이름의 젊은 봉사자가 있었다. 유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개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특히 그림자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림자를 외면할 때도 유나는 매일 그림자의 철창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림자 댁에 먹이를 건네주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림자는 처음에는 유나를 경계했지만 유나의 따뜻하고 꾸준한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림자의 찢어진 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림자는 유나의 손길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유나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보았다. 그림자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너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인함이 있어. 유나는 그림자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림자의 찢어진 귀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림자는 유나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유나는 그림자의 사연을 알고 있었다. 그림자는 과거에 불법 투견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개였다. 그를 키우던 주인은 투견 도박에 빠져 그림자를 학대했고 결국 투견장으로 팔아넘기려 했다. 그림자는 투견장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유나는 그림자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림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외면했다. 유나는 그림자가 이대로 보호소에서 남은 생을 마칠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그림자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유나는 그림자와 함께 보호소 운동장을 산책하던 중 문득 그림자의 사진을 찍었다. 그림자는 햇빛 아래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유나는 그 순간 그림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사진과 함께 그림자의 사연과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영리한 개인지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 아이는 그림자입니다. 6년 동안 이 보호소에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무서워했지만 그림자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인한 영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자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유나의 게시물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의 사연에 공감했고 그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림자의 사진을 공유하고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림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려 했고 그에게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림자의 과거 주인이 나타나 그림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나는 그림자가 다시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유나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자 그림자 재단이라는 거대 동물 복지 단체에서 윤에게 연락이 왔다. 재단은 백설의 영웅적인 행동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 했던 한승철이 설립한 단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재단의 대표인 박성진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인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동물을 이용한 불법적인 실험과 이윤, 추구라는 잔혹한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채고 그를 이용하여 새로운 생체 병기를 개발하려 했다. 박성진은 윤에게 접근하여 그림자를 자신의 재단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림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유나를 회유하려 했다. 유나는 박성진의 제안에 처음에는 혹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냉정함을 느꼈다. 그녀는 박성진의 제안이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림자는 제 가족입니다. 저는 그를 상품처럼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유나는 박성진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박성진은 유나의 거절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나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자를 자신의 재단으로 데려올 음모를 꾸몄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유나가 그림자를 학대하고 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림자를 윤에게서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이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유나는 박성진의 음모를 감지하고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림자의 안전을 위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박성진의 추적은 집요했고 그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림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악몽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유나는 그림자와 함께 산책하던 중 수상한 차량의 미행을 감지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그림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나는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뒤로 숨겼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유나는 그림자를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림자는 유나의 품에 안겨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았다. 그는 유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나는 그림자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도시의 복잡한 뒷골목은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유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림자는 그녀의 품에서 그녀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박성진의 수하들은 거대 기업 그림자 재단의 지원을 받는 전문 브로커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채고 그를 이용하여 새로운 생체 병기를 개발하려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섬뜩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림자는 유나의 품에서 과거의 악몽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유나는 그림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옛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녀의 친구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작은 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림자를 잠시 숨겨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성진의 추적은 집요했고 그의 정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유나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의 친구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그들이 친구의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병원 앞을 가로막았다. 박성진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유나와 그림자를 납치하여 그림자 재단의 비밀 실험실로 끌고 갈 계획이었다. 유나는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녀는 그림자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브로커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림자는 유나의 곁에서 그를 돕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브로커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몸을 던져 유나를 보호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그림자는 브로커들 중 한 명의 팔목에서 익숙한 문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투견장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기억과 관련된 문신이었다. 그림자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 문신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투견장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악인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박성진이 있었다. 그림자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박성진의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림자는 잊었던 과거의 충격적인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들자 몸을 떨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기업 그림자 재단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위해 투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투견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체 병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그림자는 박성진이 자신을 학대하고 투견장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진짜 배우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림자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박성진의 수하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수하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어 그들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다. 수하들은 그림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유나는 그림자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그림자와 함께 브로커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의 친구가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브로커들은 경찰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림자를 안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박성진의 수하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돌아와 숨을 골랐다. 유나는 그림자의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림자는 박성진이 자신의 전 주인이자 자신을 학대했던 배후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렸다. 유나는 그림자의 이야기에 분노했다. 그녀는 박성진에게 그림자를 학대하고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끈 죄까지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다짐했다. 유나는 그림자의 충격적인 과거를 세상에 알리고 박성진의 악행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림자의 사연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박성진의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투견 사업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녀는 그림자가 겪었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정의를 찾아주고 싶었다. 그림자는 유나의 곁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나의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림자의 충격적인 과거와 박성진의 악행에 분노했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림자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는 학대받은 동물들의 희망이자 상징이 되었다. 박성진과 그림자 재단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박성진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언론과 여론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윤아와 그림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윤아가 그림자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림자가 위험한 개라는 소문을 퍼뜨려 대중의 불신을 조장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윤아와 그림자를 제거하려 했다. 윤아는 박성진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림자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진정한 정의를 찾아주고 싶었다. 그림자는 윤아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윤아의 감정을 읽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박성진의 악행이 점차 드러나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를 제거하고 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최정의 용병들을 동원하여 윤아와 그림자를 납치하고 그들을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림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자신들을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윤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윤아를 지켜주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윤아와 그림자는 박성진의 추악한 음모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기업 그림자 재단의 명성과 불법적인 사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를 영원히 침묵시키고 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검은 차량의 추격은 집요했고 윤아와 그림자는 도시의 복잡한 미로 속으로 깊이 숨어들었다. 윤아는 그림자의 안전을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그림자는 그녀의 품에 안겨 과거의 악몽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윤아는 그림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가족, 즉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분으로 어릴 적 윤에게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주었던 분이었다. 윤아는 할머니의 집이라면 박성진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림자를 안고 밤늦게 시골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박성진은 윤아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이용하여 윤아와 그림자를 뒤쫓았다. 시골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 윤아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버스 뒤편에서 검은 차량의 불빛을 발견했다. 박성진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버스를 멈춰 세우고 윤아와 그림자를 납치하려 했다. 윤아는 그림자를 안고 버스에서 뛰어내려 숲속으로 도망쳤다. 밤늦은 시간에 숲은 어둡고 음산했지만 윤아는 익숙한 숲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림자는 윤아의 품에 안겨 그녀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박성진의 수하들은 윤아와 그림자를 쫓아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려 했고 그를 생체 병기로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에 이용할 계획이었다. 숲속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윤아는 숲의 지형을 이용하여 수하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점차 지쳐갔고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다. 그림자는 윤아가 위험에 처하자 그녀의 곁에서 지저대며 수하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수하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몸을 던져 윤아를 보호했다. 그림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그의 눈빛에는 윤아를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그림자는 수하들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그가 어릴 적 갇혀있던 투견장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림자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박성진이 투견 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위한 개들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열쇠가 투견장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임을 알아챘다. 그림자는 열쇠를 물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유나는 그림자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그림자와 함께 수하들을 따돌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밤새 숲속을 헤매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할머니의 집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할머니는 유나와 그림자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할머니는 유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림자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유나는 할머니에게 박성진의 악행과 그림자의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유나의 이야기를 듣고 박성진의 잔혹함에 분노했다. 할머니는 그림자가 가져온 열쇠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열쇠에 새겨진 로고를 보고 순간 놀랐다. 그녀는 그 로고가 오래전부터 숲의 생명 에너지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해왔던 특정 악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과거에 숲의 정령들과 교감하며 이 악의 세력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세력이 바로 박성진의 그림자 재단임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윤에게 자신의 과거와 숲의 비밀스러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숲의 에너지를 지키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생명들을 보호해왔던 수호자 가문의 후손이었다. 할머니는 숲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기억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이 바로 숲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소통하는 능력임을 알아챘다. 그림자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숲의 수호견으로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유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림자는 유나의 곁에 앉아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했다. 할머니는 윤에게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숲의 수호자로서 그림자와 함께 박성진의 악행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나야, 너는 너의 할머니처럼 숲의 에너지를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그림자는 너의 운명적인 동반자이자 너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야. 너희 둘이 힘을 합친다면 박성진의 악행을 막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나는 할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림자를 지키고 박성진의 악행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숲의 에너지를 느끼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유나의 곁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윤에게 숲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녀의 능력을 일깨워 주었다. 박성진은 유나와 그림자를 놓친 것에 분노했다. 그는 할머니의 집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최정의 용병들을 동원하여 할머니의 집을 습격했다. 숲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총성과 폭발음이 고요한 숲을 뒤흔들었다. 유나는 그림자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녀는 숲에서 배운 호신술과 약초 지식을 이용하여 용병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림자는 유나의 옆에서 그를 돕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용병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어 그들을 저지하고 숲의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감지하여 윤에게 알렸다. 할머니는 숲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용병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유나와 그림자는 용병들을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용병들을 체포했다. 할머니는 유나와 그림자에게 박성진의 숨겨진 아지트와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건넸다. 그것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문서들이었다. 문서에는 박성진이 그림자 재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생체 실험과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나와 그림자는 박성진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들은 할머니와 함께 박성진의 아지트를 찾아 나섰다. 숲의 정령들이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 고요한 숲속에는 바람이 불었다.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새벽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고 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존재였다. 유나와 그림자는 할머니의 지혜와 숲의 힘을 바탕으로 박성진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림자는 박성진이 투견 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위한 개들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유나는 자신의 가족이 박성진에게 당했던 사기극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숲의 정령들은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다. 박성진의 아지트는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가 제공한 비밀 문서를 통해 아지트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 그리고 박성진이 진행하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다. 아지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유나와 그림자는 숲의 지혜와 뛰어난 직관력을 이용하여 아지트 내부로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밤늦게 아지트로 향했다. 숲은 고요했고 달빛은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아지트 근처에 다다르자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와 함께 동물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림자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그는 과거 투견장에서 겪었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지만 동료 동물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아지트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유나는 숲에서 배운 은신술과 그림자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하여 경비병들의 눈을 피했다. 그림자는 냄새로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했고 유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아지트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은 잠입하는 도중 박성진의 수하들과 여러 차례 마주쳤지만 유나의 호신술과 그림자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림자는 자신의 몸을 던져 유나를 보호하고 수하들을 제압하며 길을 열었다.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실험실 안은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동물들이 좁은 철창에 갇힌 채 고통스러운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이 서려 있었고 몸에는 끔찍한 상처들이 가득했다. 유나는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림자는 동료 동물들의 고통에 분노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철창을 부수고 동물들을 밖으로 이끌었다. 실험실 안에는 박성진이 불법적으로 제조한 의약품들과 함께 낡은 연구 일지들이 널려 있었다. 연구 일지에는 박성진이 그림자 재단과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지
곳곳에 그림자의 친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림자의 친어머니는 박성진의 생체 실험에 동원된 개였으며 그녀는 그림자를 낳은 후 실험의 부작용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림자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박성진의 악행에 이용되었고 친어머니마저 그들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유나는 그림자의 슬픔을 보고 그를 끌어안았다. 그림자야, 괜찮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어. 그녀는 연구 일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일지에는 박성진이 특정 약초를 이용하여 기억을 조작하고 생명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실험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할머니가 남긴 책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때 박성진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광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감히 내 실험실에 침입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다. 박성진은 유나와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생체 실험으로 강화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다. 유나는 숲에서 배운 호신술과 약초 지식을 이용하여 박성진의 공격에 맞섰지만 그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림자는 유나를 돕기 위해 박성진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는 박성진의 다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그의 몸을 던져 유나를 보호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유나는 박성진의 어깨에서 희미한 문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남긴 책에 기록된 그림자 재단의 문양과 동일했다. 유나는 박성진이 그림자 재단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성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광기와 잔혹함이 바로 재단의 본성임을 깨달았다. 유나는 숲의 에너지를 모아 박성진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녀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숲의 치유 에너지는 박성진의 몸에 깃든 불길한 기운을 약화시켰다. 박성진은 숲의 에너지에 저항했지만 점차 힘을 잃어갔다. 그 틈을 타 그림자는 박성진의 팔목을 물어뜯어 그의 힘을 봉쇄했고 유나는 박성진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박성진과 그의 수하들을 체포하고 불법 생체 실험실을 폐쇄했다. 실험실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모두 구출되어 새벽의 숲 치유센터로 옮겨졌다. 박성진은 자신의 모든 악행과 그림자 재단과의 연루 사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언론은 박성진의 잔혹한 범죄와 그림자의 친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림자의 영웅적인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전 세계는 그림자 재단의 충격적인 실체에 경악했고 동물 복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했다. 박성진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모든 싸움이 끝나자 유나와 그림자는 할머니와 함께 숲속 집으로 돌아왔다. 그림자는 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동료 동물들을 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유나와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세상의 희망을 전파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유나는 자신의 능력과 그림자의 존재가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그림자 재단의 완전한 몰락을 위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 했다. 그림자 재단에 숨겨진 최종 보스는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성진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유나와 그림자는 잠시 평화를 찾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성진은 그림자 재단이라는 거대한 악의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유나는 할머니가 남긴 책과 박성진의 연구 일지에서 그림자 재단의 최종 보스, 즉 모든 악행의 배후에 있는 그림자의 존재를 직감했다. 그림자 재단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생체 병기를 개발하고 숲의 생명 에너지를 악용하여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림자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그림자 재단의 생체 실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와 맞서 싸울 것을 맹세했다. 유나는 그림자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숲의 지혜와 특별한 능력을 전수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림자는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고, 그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웠고, 그의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림자는 자신의 생체 병기 개발을 위해 숲의 생명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그는 숲의 에너지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 숲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숲의 생명체들은 고통스러워했다. 유나는 숲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림자의 존재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숲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정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림자는 숲의 에너지가 왜곡되는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숲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림자는 숲의 정령들과 소통하며 그림자의 아지트와 그의 계획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얻었다. 숲의 정령들은 그림자에게 그림자의 아지트가 숲속 깊은 곳, 가장 신성한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숲의 생명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그림자가 자신의 생체 병기를 완성하기 위해 그곳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유나와 그림자는 할머니와 함께 그림자의 아지트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고 숲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다. 숲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둡고 음산했다. 나무들은 생기를 잃어갔고 동물들은 겁에 질려 숨어 있었다. 그림자의 악의적인 에너지가 숲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지트에 다다르자 그들은 숲의 에너지가 왜곡되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아지트의 입구는 숲의 일부처럼 위장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와 함께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림자는 아지트 안에서 느껴지는 친어머니의 희미한 냄새를 감지했다. 그는 친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다. 아지트 안은 거대한 지하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안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DNA를 조작하여 만들어진 끔찍한 생체 병기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그림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들이었다. 유나는 그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인간의 탐욕과 악행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림자는 실험실에 갇힌 친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했다. 그의 친어머니는 실험의 부작용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유골은 여전히 실험실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림자는 친어머니의 유골을 보고 슬픔과 분노에 흐느꼈다. 그때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감히 나의 성역에 침입하다니. 너희는 모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림자는 그림자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는 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유나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숲의 생명 에너지를 모아 그림자를 향해 뻗어나갔다. 숲의 에너지는 그림자의 악의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곁에서 고대의 주문을 외우며 숲의 에너지를 증폭시켰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림자는 자신의 생체 병기들을 이용하여
유나와 그림자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숲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림자는 그림자의 생체 병기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악의적인 에너지를 정화시켰다.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숲의 생명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림자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숲의 수호자로서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그림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후드를 벗겨냈다.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나자 유나와 그림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림자의 얼굴은 놀랍게도 박성진의 얼굴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박성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광기 어린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박성진의 형제이자 그림자 재단의 진정한 창립자 박진우라고 밝혔다. 박진우는 박성진을 통해 자신의 모든 악행을 숨겨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동생마저 희생시킨 악마 같은 존재였다. 박진우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실험실에 모든 생체 병기들을 폭주시키고 숲의 생명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여 거대한 괴물로 변하려 했다. 숲은 다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유나와 그림자는 박진우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남은 힘을 다해 숲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박진우의 폭주를 저지하려 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유나와 그림자는 박진우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숲의 생명 에너지를 이용하여 박진우의 악의적인 에너지를 정화시켰고 그의 육체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박진우는 힘을 잃고 쓰러졌다. 숲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숲의 생명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경찰이 도착하여 박진우와 그의 잔당들을 체포하고 지하 실험실을 폐쇄했다. 박진우의 모든 악행과 그림자 재단의 충격적인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언론은 박진우의 잔혹한 범죄와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대서특필했다. 전 세계는 그림자 재단의 존재에 경악했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진우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림자 재단은 완전히 몰락했다. 모든 싸움이 끝나자 유나와 그림자는 숲속 집으로 돌아왔다. 그림자는 친어머니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유나와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세상의 희망을 전파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유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단다. 내 딸, 너는 너의 할머니처럼 강하고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그림자는 너의 운명적인 동반자이자 너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였어. 너희 둘이 힘을 합쳤기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유나는 새벽의 숲 치유센터를 통해 숲의 지혜와 치유 에너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는 데 헌신했다. 그림자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수호견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연대를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출 것이다. 박진우와 그림자 재단의 완전한 몰락으로 유나와 그림자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고 숲속 집은 그들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유나와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유나는 할머니의 지혜와 숲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벽의 숲 치유센터를 더욱 발전시켰고, 그림자는 그들의 곁에서 변함없는 수호견으로 함께했다. 새벽의 숲 치유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유나는 숲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동물들과 사람들의 교감을 돕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강연과 저서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새벽의 숲치유법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한태수 노인은 서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약초 연구와 센터 운영을 도왔다. 그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했다. 그림자는 새벽의 숲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쪽 눈의 상처도, 절뚝이던 다리도 완전히 치유된 그림자는 매일 아침 센터를 활기차게 누비며 다른 동물들에게는 친구이자 안내견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새로 들어오는 상처 입은 동물들을 먼저 맞이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그림자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버려진 동물이 어떻게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기적처럼 변화하고 다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태양과 루나 역시 그림자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센터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견으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다. 시간이 흐르고 유나는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오랜 사랑을 결실 맺기로 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림자와 태양, 루나는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듯 꼬리를 흔들었고, 숲의 모든 생명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듯 했다. 결혼 후 준혁은 YK그룹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새벽의 숲 치유센터의 운영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며 상처받은 이들을 돕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했다. 그는 특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 박진우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재단의 잔당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지하로 숨어들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우의 복수를 명분 삼아 숲의 생명 에너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재단의 마지막 남은 숨겨진 리더는 박진우의 오랜 동료이자 생체 병기 개발의 핵심 기술자였던 닥터 K였다. 닥터 K는 자신의 광기 어린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 숲의 순수한 에너지를 오염시키려 했다. 닥터 K는 새벽의 숲, 치유센터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먼저 숲의 생명 에너지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숲 곳곳에 독성 물질을 몰래 살포하여 나무들을 시들게 하고 동물들을 병들게 했다. 숲은 점차 활력을 잃어갔고 숲의 생명체들은 고통스러워했다. 유나는 숲의 활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림자는 숲의 에너지가 오염되는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숲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숲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닥터 K의 음모를 막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숲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신성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숲의 생명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닥터 K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그곳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림자, 태양,
루나는 유나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들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르자 숲은 이전과는 다르게 죽은 듯 고요했다. 나무들은 생기를 잃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동물들은 겁에 질려 숨어 있었다. 닥터 K의 악의적인 에너지가 숲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닥터 K와 그의 용병들이 나타났다. 닥터 K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비웃었다. 숲의 수호자라고 어리석은 것들. 이 숲은 이제 곧 나의 거대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닥터 K는 윤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용병들은 그림자와 태양, 루나를 공격했다. 유나는 숲의 에너지를 모아 닥터 K를 향해 뻗어나갔다. 숲의 에너지는 닥터 K의 악의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곁에서 고대의 주문을 외우며 숲의 에너지를 증폭시켰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닥터 K는 자신의 생체 병기들을 이용하여 유나와 그림자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숲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림자는 닥터 K의 생체 병기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악의적인 에너지를 정화시켰다.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숲의 생명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림자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숲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닥터 K에게 맹렬히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닥터 K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틈을 타 유나는 숲의 생명 에너지를 이용하여 닥터 K의 악의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정화시켰다. 닥터 K는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그의 모습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사라지고 공허함이 가득했다. 닥터 K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경찰이 도착하여 닥터 K와 그의 용병들을 체포했다. 닥터 K의 모든 악행과 그림자 재단의 마지막 잔당들의 음모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언론은 닥터 K의 잔혹한 범죄와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대서특필했다. 전 세계는 그림자 재단의 끝없는 악행에 경악했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닥터 K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림자 재단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싸움이 끝나자 숲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숲의 생명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나무들은 다시 푸른빛을 되찾았다. 유나와 준혁은 그림자, 태양, 루나, 그리고 한태수 노인과 함께 숲속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림자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숲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유나와 준혁은 새벽의 숲치유센터를 통해 숲의 지혜와 치유 에너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는 데 헌신했다. 그림자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진정한 수호견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연대를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출 것이다. 닥터 K와 그림자 재단의 마지막 잔당들이 완전히 소탕되고 그들의 악행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면서 유나와 그림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맞이했다. 준혁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한을 풀었고 서유는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어둠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숲속 저택은 그들의 굳건한 보금자리이자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벽, 태양, 루나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한태수 노인 또한 기억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행복에 큰 보탬이 되었다. 준혁은 YK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벽의 숲 치유센터의 확장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며 상처받은 이들을 돕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했다. 그는 특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새벽의 숲은 단순한 동물 보호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유와 재생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성장했다. 센터는 최첨단 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그리고 숲의 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곳은 아픔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찾아와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등대와 같았다. 서유는 새벽의 숲의 중심에서 숲의 신비로운 약초와 고대 치유법을 널리 알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는 데 힘썼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손길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그녀는 숲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활용하여 동물들과 사람들의 교감을 돕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강연과 저서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새벽의 숲 치유법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한태수 노인은 서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약초 연구와 센터 운영을 도왔다. 그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했다. 새벽은 새벽의 숲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쪽 눈의 상처도 절뚝이던 다리도 완전히 치유된 새벽은 매일 아침 센터를 활기차게 누비며 다른 동물들에게는 친구이자 안내견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새로 들어오는 상처 입은 동물들을 먼저 맞이하고 그들을 위로했다. 새벽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버려진 동물이 어떻게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기적처럼 변화하고 다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태양과 루나 역시 새벽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센터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견으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러 준혁과 서유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숲속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새벽, 태양, 루나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는 변함없는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한태수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센터에서 봉사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불행과 아픔이 존재했고 그들은 그런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준혁은 Y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전 세계 재난지역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쳤다. 서유는 숲의 치유법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새벽의 숲과 같은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새벽은 서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그녀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치유견이 되었다. 어느 날, 준혁과 서윤은 새벽의 숲 치유센터에서 작은 기념식을 열었다. 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념식에 참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감동이 가득했다. 준혁은 연단에 올라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회상하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 새벽의 숲은 단순한 치유센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이 싹트고 사랑이 자라며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이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는 새벽을 바라보았다. 새벽은 준혁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준혁과 서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새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새벽이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찾아주었고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상처 입은 개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치유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준혁의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새벽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새벽아, 네가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어. 정말 고마워. 기념식은 숲의 고요함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준혁과 서윤은 새벽, 태양, 루나, 그리고 한태수 노인과 함께 숲속으로 돌아왔다.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숲을 붉게 물들이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은 숲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서윤 씨. 준혁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럼요. 정우 씨, 영원히 함께해요. 서윤은 준혁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은 그들 앞에서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꼬리는 행복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혁과 서윤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그들의 삶에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그녀는 한때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는 희망의 새벽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연대를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출 것이다. 그들의 삶은 새벽의 희망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